이번 수업은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상암동 썰랑 김도환 기자의 물어볼 썰 시즌2 시간입니다. 자, 내일부터 민족 대명절 한가위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명절하면 또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물어볼 썰도 추석 특집으로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자, 하나씩 설레는 마음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주의 썰세분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설세분이 아니라 썰세분. 네. 지난주에 이제 감독 좀 설을 네. 풀어야 되니까 제가 여기저기 좀 발로 뛰어봤는데요. 네. 감독이라는 부분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제가 이제 딕테이터, 그 받아쓰기 한 겁니다. 인터뷰에서 받아쓰기 한 거 위주로 있으니까요. 일단은 썰세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KBO 셀러리캡 첫 해 110억 원대로 확정 단계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페이롤 설명회 때마다 가장 관심 보인 구단은 롯데자이언츠다. 그리고 세 번째는 SSG 같은 경우는 페이롤 비우기, 기아와 롯데는 모기업 지원 받는 게 관건입니다. 이거 작가님이 쓰신 거고 돈 따내기 관건이다 이렇게 저한테는 인터뷰하셨고요. 네. 네 번째는 사령탑 FA 김태형 감독 올가을 뜨거운 화두 될 듯. 다섯 번째 외국인 사령탑 서튼 수베로 감독 안팎평가 엇갈린다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LG 차단장께서 국내 투수 성장 위한 시스템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일곱 번째는 포순환 속에서 유광남 선수도 꽤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금주의 썰 가운데 집중 취재한 내용들이 사실 있거든요. 자, 먼저 페이롤에 대한 자세한 내용부터 좀 들어볼 텐데, 그러니까 2023년부터 셀러리캡이 이제 시행이 되면 페이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각 구단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FA 그리고 트레이드까지도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페이롤 하면 페이는 이제 월급, 연봉이고요. 롤은 이제 롤케이크처럼 말아서 뭉터기를 말하는데 연봉 총합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연봉의 총합인데요. 지금 5강권에서 멀어진 한 팀에서 페이롤을 담당하는 부서의 그 한 분을 제가 그 뭐 밀착 취재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뭐 좀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좀 미리 해본 부분을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A팀 관계자가 구단주가 마음 먹으면 벌금 내고 선수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제재금을 내고도 선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페이롤이 오버하는 구단. 그리고 페널티 같은 경우는 올 겨울에 하는 게 아니라요. 내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 1년 3개월이 남아서 그동안 FA 트레이드 변수가 많을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고요. 페이롤 관련해서 타 팀들이 예의주시하는 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를 포함해서 기아, SSG인데 롯데하고 기아는 페이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SSG는 페이롤 부담이 있어서 지금 올 시즌 계속해서 내부 회의를 이 세 팀이 하고 있고요. 페이롤이 지금 가장 강력한 구단, 그러니까 여유 있는 구단이 한화이글스인데 너무 조용하더라 이렇게 저한테 인터뷰를 해주셔서 네. 일부에서는 정중동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올 시즌 FA인데요. 양의지, 최은성, 유광남 선수 FA 계약 때 특이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능성입니다. 2023년 연봉은 적게, 2024년 이후의 연봉은 많게 오히려 이제 김광현 선수와 반대의 케이스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올겨울 20명 가까이 정리하는 구단이 2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A, B, C, D 이렇게 해서 페이롤 관련해서 방출 또는 고액 연봉자 트레이드설 저한테는 실명 얘기했는데 제가 실명 이야기 못하는 이유는 스카우트 파트가 그 해당 선수의 이제 뭐 프라이드도 있기 때문에 실명은 걸어 얘기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인데 이번 사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난주 약속했던 약속 아닌 약속을 했던 이제 감독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풀어볼 텐데 기다린 만큼 정말 기대가 큽니다. 좀 네. 빠르게 전해주시죠. 이거 진짜 궁금해요. 네. 네, 그 이제 감독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그 단장님들이 올리셔도 구단주가 결제 안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제가 그 MSG를 어떻게 뺄까 고민하다가 이 세 분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그대로 제가 딕테이션한 그러니까 이제 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님이 뭐 재계약 하실지 안 하실지부터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태형 감독 장점 얘기해주신 두산 얘기가 아니라 타구단입니다. 경험, 베테랑 지도자, 리더십, 위기관리 능력,
선수단 장악력 최상. 겉으론 호통 감독이신 듯 하지만 뒤에선 살갑게 해주신다. 두산 구단 내부에서도 지난해 한국 시리즈 진출했을 때 내부 회의를 통해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부에서는 지난해 한국 시리즈 못 나가는 것으로 봤었고요. 그리고 김경문 감독은 로맨티시스트, 그리고 김태형 감독은 우승 청부사라고 구단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했고요. 김진욱 감독 같은 경우는 한국 시리즈를 못 갔으면 오히려 감독을 연장했을 텐데 당시에 3승 1패에서 3승 4패로 뒤집어지는 바람에 경질이 됐을 정도로 2010년대 중반에 두산 베어스가 성적에 올인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고요.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감독이 타팀 후보에 올라가지 않으면 프런트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저한테 인터뷰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반면에 최근 트렌드에 맞을지 모른다 물음표, 그리고 대행체제 2개 구단의 현 감독 대행 내부 평가가 좋은 것도 변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 김태형 감독이 약간 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썰이긴 한데 이게 감독이 어느 팀에 뭐 내정됐다 이런 이제 썰이 나오더라도 오피셜로 정말 뜨지 않기 전까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게 바로 이 감독인데 이 김태형 감독이 정말 어느 팀에 갈지 FA 감독 중에서는 최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해설위원으로 데뷔했을 때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 만약에 KBSN으로 오게 되면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여기서 인서트 하시는 겁니까? 김태형 감독이 여기 앉아가지고 아, 그건 모르죠. 모르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이 김태형 감독 정말 어디로 갈지 진짜 궁금해요. 초미의 관심사죠. 네. 그러니까 두산에 만약에 재계약을 할지 네. 아니면 이제 다른 팀으로 옮길지 정말 이렇게 정말 감독이 이렇게 그 스토브리그 이슈가 된 것도 사실 제가 볼 때 굉장히 드물거든요. 감독 FA 얘기 나오는 것도 처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김태형 감독의 만약 거치가 어떻게 될지 아마 10개 구단 팬들 모두 이제 궁금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딱 한마디 더 한다면 감독 선임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사령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텐데 하나 수베로 감독 그리고 이제 롯데 서튼 감독에 대한 취재 내용도 좀 전해주십시오. 네, 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사석에서 나온 말을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네. 그 공식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이 세 분한테 요청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받은 것을 제가 받아쓰기로 했고 이걸 혜진 작가가 다시 쓴 겁니다. 자꾸 잠깐 본명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석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외국인 감독 두 분 아직 이제 1년 정도씩 남아 있는데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베로 감독 같은 경우는 구단 최초 외국인 감독의 임기를 지켜주려고 할 것이라는 워딩도 있었고요. 현재 약한 전력을 수베로 감독 탓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던 반면에 2년 연속 최하위 아니냐. 한국 야구에서 2연속 최하위 팀 사령탑을 밀고 나가는 프로팀은 없다라고 워딩을 해주신 단장님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서튼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또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저도 뭐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고요. 일단 서튼 감독 외부 평가가 그다지 좋지가 않은데 선수단 내에서는 불만이 없고 좋다라고 하셨고요.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을 골고루 기용해서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선호한다고 하셨고요. 마땅한 후보가 없다면 밀고 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렉스 스트레일리 반즈 모두 재계약 추진 중이라 1년 기회를 더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 밖에서 보는 서튼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에 의문점이 있다. 롯데가 내년 단기전에 올라가면 단기전 승부 거는 것은 의문부호가 있고 로이스터 감독의 재판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롯데자이언츠 구단을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롯데자이언츠를 제외한 타 구단 세 분의 그 워딩을 이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받아쓰기 한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가 포스트 시즌 진출하고 나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진출을 일단 뭐 만들어내고 서튼 감독의 단기전 운영 능력을 사실 봐야지 진출도 않은 상황에서 서튼 감독의 단기전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의문부호는 사실상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도환 기자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취재를 또 해주셨는데 사실 더도 말고 이제 한가위만 같아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도환 기자의 이제 물어보썰도 남은 시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처럼만 정말 풍성한 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죠? 기대하시고요. 그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네. 그 렉스 선수 그 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요. 네. 렉스 선수 지금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 스트레일리 선수 너무 잘하잖아요. 네. 원래 4월부터 뛰려고 성단장이 추진했었는데 40일 안에 묶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2의 선수를 데려와서 하다가 그러니까 왜 지금 뒤늦게 데리고 왔냐 이렇게 이제 롯데 팬들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재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시즌에 성적은 포수까지 보강하고 돈 타오기 능력을 발휘한다면 제 개인적인 이제 MSG를 만약에 치면 저는 내년 시즌 전력상으로는 이건 거의 5강이 아니라 3강권에 들지 않을까. 제 MSG입니다. 제 네. MSG 한번 쳐봤습니다. 오늘 뭐 좋은 소식 잘 들었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